이번 강의에서는 문이나의 역사 중에서 난초 그림의 역사, 공자의 질환생 심링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환생 심림, 즉 깊은 숲속에 사는 영지버섯과 난초의 향기로움을 공경에 처한 군자의 덕의 향기와 절개에 비유하였기 때문에 이 질환생 심링고사는 난초 그림이 사군자 매남국죽의 한 분야가 된 역사적 뿌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서 잠깐 필자인 제가 영지버섯과 난초를 그린 질환도를 연구하게 된 계기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봄에 우연히 인터넷 신문 자료 2018년 1월 25일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성난도,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성난도를 처음 공개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세로 64cm, 가로 120, 7.5cm로 제가 본 추사 선생님의 난초 그림 중에서 최고로 큰 대작이었고, 비록 사진이었지만 작품이 기운생동하여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작품은 50년 전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017년 중반 어느 한국인 소장가에 의해 구매되어 한국으로 50년 만에 돌아왔으며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추사 선생님의 성난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큰 팔을 휘두르며 바위와 난초를 일필휘지하여 그려져 있었는데 왼쪽 아래에 영지보섯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 하얀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한편 간송미술관 소장인 추사 김정희의 남맹첩 세외선향, 여기 세외선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려진 영지버섯과 난초의 필법 스타일이 여기 성난도에 작게 보이지만 매우 유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이 추사의 세외선양을 그대로 모사한 비슷한 작품이 이렇게 매우 비슷하죠. 그대로 보고 그린 것 같습니다. 모사한 작품이 전해지기도 하며 추사 선생님의 절친인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군영 기양살이 가서 어려울 때 크게 도움을 주었던 친구 질환지교인 권돈인이라는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편의 화제글을 왼쪽에 쓰고 영지버섯과 난초를 함께 그린 그림이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이에 저는 추사 김정희의 성난도에서 추사 김정희가 영지버섯과 난초를 바위와 함께 그려서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공자의 질환생 심링고사를 연상하도록 그렸다고 판단하여 이 작품의 제목을 질환속도라고 명명하고 질환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없음을 알게 되어 제가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모교인 홍대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수집하여 10개월 정도 논문을 틈틈이 써서 2019년 2월에 미학예술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등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환생 심린고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질환생 심린고사는 공자가어 제액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춘추시대 말기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았던 공자와 그 제자 일행이 겪은 사건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나라 소왕이 공자를 예를 갖추어 불러서 공자는 초나라로 가게 되었다. 가는 길은 진나라와 채나라를 지나야만 갈 수 있었다. 진채 두 나라의 대부가 함께 모의하였다. 공자는 성현으로서 그가 비평하고 책망한 것은 모두 제후국에 존재하는 병폐들이다. 만약 초나라에서 그를 채용한다면 진채 두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병사들을 보내어 공자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공자는 길을 더 가지 못한 채 7일 동안 갇혀 식량은 끊어지고 외부와의 소통도 할 수 없었다. 채소국, 야채국조차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병이 나고 말았다. 공자는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함에 원통하고 슬프나 의로운 기가 복받쳐서 그를 소리내어 암송하며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마음을 조율하여 공경에도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다. 이에 공자는 제자 자루를 불러 이렇게 물었다. 나의 도가 그릇된 것인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자루가 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군자는 공경에 처하는 바가 없다고 하시더니 생각컨대 스승님은 아직 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남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님께서는 덕을 쌓고 의로움을 마음에 품고 실행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어찌 이러한 공공한 처지가 되셨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자로야, 너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너는 인자, 어진 사람은 반드시 남들이 믿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임용된다고 간주하는데 그렇다면 왕자 비간이 심장을 가르는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관영봉이 형벌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금이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자서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릇 좋은 시대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시운, 때와
운에 의해 결정되고 어질거나 어질지 못한 것은 개인의 자질에 달려 있다. 학식이 넓고 슬기로운 계책이 깊으나 시대를 잘못 만나 불우한 군자는 많다. 어찌 나 혼자뿐이겠는가? 또한 깊은 숲속에 사는 영지버섯과 난초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그 자신만의 향기를 내지 않는 법은 없다. 이와 같이 군자가 도리와 덕을 수양하다가 곤궁에 빠졌다고 해서 절개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영지와 난초의 향기를 군자의 덕과 절개에 비유하며 깨우침을 준 후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덧붙인 의미심장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사람이고 살고 죽는 것은 운명이다. 이러한 까닭에 진나라 중인은 패권을 얻겠다는 결심이 있었기에 조나라와 위나라에 심한 모욕감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살아남았다. 월왕구천도 패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에 회계에서의 수치심도 참아내고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랫자리에 거처하면서 근심이 없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고 자신이 처한 대로 항상 편안함, 안일함만을 추구한다면 그 뜻이 넓어질 수 없는 것이다. 어찌 그 일의 끝과 시작을 알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질환생 심림고사에서는 깊은 숲속 난초의 향기가 잘 다스려지는 태평성대한 세상 속의 군자가 아니라 난세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공경에 빠진 군자의 도덕과 절개를 상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특히 조선시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유배와 같은 고행을 겪은 문인 사대부들이 이 질환생 심림고사에서 공자가 감금을 당해 공경에 처한 상황과 공자가 언급한 역사 속 불행을 당한 인물들에 대해 소개한 6가지 사례, 그리고 영지버섯과 난초의 향기에 비유된 공궁에 처한 군자의 덕의 향기와 절개 등에 공감하였다. 그래서 옛 문민 사대부들이 삶의 고난을 인내하며 육아에서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를 본받고자 난초를 애호하며, 즉 취미생활로 난초 화분을 기르거나 난초시를 읊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수양하였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군자답게 인간의 도리와 절개를 지키고자 묵란화, 먹으로 그린 난초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상으로 난초 그림이 사군자의 한 분야가 된 역사적 뿌리 중의 하나인 공자의 질환생 심림고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고사의 주제는 깊은 숲속에 사는 영지버섯과 난초의 향기로움을 공경에 처한 군자의 덕의 향기와 절개에 비유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흥선대원군의 영지버섯과 난초 그림, 즉 질환도, 그리고 추사 선생님의 질환지교인 영의정 권돈인의 질환도에 써있는 장편의 화제글, 여기 보이죠? 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명 자료를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